자,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수익률 배틀 종목 이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 첫 번째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좀 친숙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투자분들이 또 좋아했던 종목인데 일단 뭐 통신 장비 제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앞전에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국책과제 선정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연관이 됐었었죠. 최근에 우리 일정적인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일정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엑스포가 개최 중인데 이게 무슨 이벤트냐면 바로 이제 자동차 전방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는 이런 엑스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전장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3거래일 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건데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이 파인 디지털이 상당히 주가 방어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갖고 왔고요.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라면 이번에 그 정부에서 나온 게 바로 최저임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주유소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보다는 셀프 주유소로 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인 디지털이 바로 이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 바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4월달 당시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크게 맞았은 다음에 거래량 없이 이 조정폭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앞전에도 이제 제 매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량 거래량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조정 줄 때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한번 조정을 줬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는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대에서 역시나 또 한 번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승세가 앞전 상승세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과 거래량이 전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작은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만큼 앞전 지지라인과 전 고점을 계속적으로 저항과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이 박스권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이슈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저항대 라인을 좀 뚫고 가지 않을까. 지금 뭐 연봉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과거 상장한 이후로 한 번도 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맞아갖고 한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앞전 지지라인 대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5,95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7,880원까지 저는 이 목표가를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파인 디지털인데요. 그 차트를 보니까 전문가님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네, 이제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그리고 또는 뭐 기관계 수급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성향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런 뭐 수급적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수급에 대한 영향이 좀 덜하다. 파인 디지털 일단 시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자. 목표가 7,880원 그리고 손절가 5,9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 관심주는 이제 GL팜텍인데요. 자, 네. GL팜텍 하면
이 종목 또 들고 왔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위대한 유산에서도 그렇고 신들의 전쟁 일부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역시 2,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하반기에 셀트리온 제약 뭐 기타 등등 해서 대규모 IPO가 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R&D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이 올 하반기에 신약 개발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뭐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뭐 제약 관련된 섹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역팜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올 하반기에 상당히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 실험 결과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새롭게 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적 흐름상에서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대응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L팜텍이 이제 요게 스펙 관련돼서 한방 상장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맥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 차례 좀 급등을 보였다가 이제 대권 도전에 이제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큰 손실을 안겼던 그런 종목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인맥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바닥을 다지고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워 차트 매매 기법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고점 기준 대략적으로 9,500원에서 이제 9,9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큰 폭으로 빠졌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00원대 완벽하게 좀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화면을 좀 크게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 검정색 선 라인대를 이제 추세 라인대라고 보시는데 대바닥 기법에 포착된 이후에 한 차례 좀 시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워 라인과 주가와의 완벽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수요일까지 살짝 눌렸지만 역시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추세 라인대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요 라인대가 이 파워 라인과 20선이 딱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대응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뭐 시가 이하에서 여유 있게 좀 편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주봉상 20선 라인대죠. 2,800원. 손절가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인 3,600원대까지 뭐 여유 있게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GL팜텍이었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약 바이오주 한번 시세가 끝났다라는 뭐 분석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건지요. 그렇죠. 일단 이제 대시세 관점에서는 한 파동이 좀 끝난 것은 맞는데요. 예. 보시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가 계속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 신규 자금을 좀 유입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시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을 필두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뭐 셀트리온 제약이 헬스케어가 올 하반기에 이제 상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제약주들이 뭐 기술적 흐름상에서도 그렇고 뭐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GL팜텍 매수가는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사실 이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름은 생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 이런 기업이구나 하는 순간 알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네. 바로 이제 코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 이름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보통 이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이런 우리 주거지에서 보면 벨을 눌렀을 때 초인종이 울리게 되죠. 바로 이제 문 밖에 누가 있는지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이런 코맥스 제품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최근에 이 바로 IoT, 사물 인터넷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코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이 IoT 시장에 좀 진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아파트 단지라든지 오피스텔에서 전부 다 이런 제품들을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당연히 뭐 좋아지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모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기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뭐 좀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오늘 장중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국정 발표가 있었죠.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비전, 5년 동안의 비전을 좀 제시를 했는데 오늘장 발표를 한 게 일단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자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뭐 대한강통신이라든지 현대통신들이 전부 다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5G를 이어서 IoT, 사물 인터넷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전용망을 구축하자라는 조기 발표까지 빠르게 좀 조기 구축하자라는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는 순간 우라노스가 왜 이 종목을 편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앞전에 5월 말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로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이 밀리는 구간대 보시면은 오히려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고 기준 캔들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까지 깨지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이 종목은 한번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분명히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자, 정확하게 6월 말 때쯤에 한번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 가격 조정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요 구간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만 꾸준하게 들어왔던 구간대입니다. 자, 요게 주봉으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주봉으로 보시면 한번 상승했다가 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준 다음에 5일선 위로 회복하는 패턴. 요게 보통 좀 큰 파동이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예시 종목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이 중국 합작법인 설립을 하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중국 합작법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2016년 4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면서 도지형 캔들 만들고 나서 그 위로 5일선 위로 회복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패턴. 그만큼 지금 코맥스하고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비슷한 패턴 구간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종목 지금 당연히 편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편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직전 지지라인을 받고 있는 6,95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앞전 매물대 8,450원까지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코맥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조금 익숙하시죠?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포트에도 이 코맥스가 담겨 있는데 이모동 전문가님 조금 한 발 늦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예. 이게 제가 뭐 다른 전문가분이 갖고 오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대에서 뭐 상승 랠리 달리고 있다는 것과 네.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이 기업의 기술력에 그만큼 반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저는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맥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8,450원, 손절가 6,950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끝으로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이제 대명 코퍼레이션인데요. 자,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일단 기술적으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 이슈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주주 분석상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추세 전환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눌림목을 줄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정부의 핵심 과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자리를 이제 핵심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수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이 안정하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렇게 레저 이쪽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한번 정부 정책이 결정하게 되면 한 5년 동안 지금 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기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대명 코퍼레이션 이제 오션월드가 대규모 지금 사업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계속적으로 지분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천안 쪽에도 이제 리조트를 지분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 쪽에서도 지금 지분 인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기 관점에서 지금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지금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정확하게 좀 포착이 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중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 코퍼레이션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역시 이제 이 종목도 그동안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1,900원 라인대가 중기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정고점 부근대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고가 거래량으로 완벽하게 좀 뚫어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5선 라인대가 이제 살짝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적 흐름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0선, 20선, 60선, 120선, 완벽하게 이제 정별에 진입한 모습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그동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고가로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5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대를 좀 길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중기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니까 2,200원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홀딩 가능하고요. 자, 목표가도 1차적으로 뭐 2,950원 좀 짧게 잡아드리는데 뭐 중기 관점에서는 한 3,5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명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일단 호재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매수가가 2,450원 이하, 목표가 2,950원, 손절가 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을 살펴봐 드렸는데 이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없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은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두 가지 관심 종목들 좀 궁금하신 점 없는지 날카롭게 좀 분석 도와주시죠. 네,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일단은 6월 달 당시에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조금 약간 조정 또는 단기 이런 단타 이런 트레이딩 해야 되는 구간대가 아닌가. 그리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이 종목이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7월 달에는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하반기 때 하락을 하고 상반기 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 한번 전략. 대명 코퍼레이션은 이제 제가 중장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평창 올림픽 수혜주다라고도 좀 보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테마파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주주가 지금 공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입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리조트를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초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성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팔아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50%, 100%, 막 200%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기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이면서 또 평창 올림픽 수혜주로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올 뭐 연말까지는 뭐 편안하게 좀 매집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 코퍼레이션 이번에는 기존과 다른 패턴을 기대할 수 있겠다.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은 우라노스 이무동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2개 있었잖아요. 코맥스와 또 파인디지털. 두 종목 가운데 좀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자, 지금 코맥스하고 예. 지금 파인DNC하고 지금 거의 패턴이 좀 파인디지털. 네. 파인디지털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요. 어. 자, 급등을 보였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강한 종목들은 계속하고요. 이 약한 네. 종목들은 또 계속 약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역전을 하기에는 예.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좀 우려가 좀 되는데 네.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좀 더디지 않을까 하는 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자, 역전이 어떻게 필요한 생각하십니까?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대명 코퍼레이션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일단은 너무 이제 대명 코퍼레이션은 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적으로 IoT 전용망을 빨리 조기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두 분의 신경전이 참 팽팽하죠. 총 4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